영화 상영을 2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한국 그 폭스사 관계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만큼은 더빙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 엑스파일의 주인공 역을 했던 성우분들의 인기가 굉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영화 상영을 하는데 한국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원어로 상영을 했는데 네. 흥행을 실패를 했다고 하더. 야. (90년대) 중반엔 그 유명한 엑스파일의 스컬리로 2000년대 들어선 남녀 탐구 생활의 무미건조한 내레이션으로 무려 35년이란 시간 동안 성우로 살아온 서혜정. 집에 홀로 남겨질 때면 큰 소리로 책을 읽곤 했던 판자촌 어린 소녀가 최고의 성우가 되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았던 성우 서혜정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아는 분은 이미 다 알아보셨겠지만은 네. 그 유명한 엑스파일의 스컬리.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스컬리 톤으로 시청자에게 인사 먼저 한번 드려보십시오. 네. 멀더, 나 대전 MBC 왔어요. 멀더는 지금 서울에 있죠. 멀더도 한번 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대전 정말 좋아요. 나도 개인기 하면은 그 배한성 씨 목소리를 하거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지. 네. 우리 저 서혜정 씨와는 난 처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비슷하세요. 괜찮아 그죠? 네, 배한성 선배님하고 친하시잖아요. 아니 뭐난 그 사람하고 그렇게 뭐 각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서 술도 한잔. 와, 두 분 오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요. 서혜정 씨는 뭐 엑스파일 말고도 대표작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아유 그럼요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대표작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부족했던, 그러니까 한번 감기가 걸려서 그 작품에서 역량을 너무나 드러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작품이 있었어요. 보디가드라는 영화 아시죠? 예, 거기서 휘트니 휴스턴 역을 했었는데 총도 뭐 맞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액션도 강하고 그랬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그 작품을 망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는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작품이 지금까지도 너무 안타깝고 다시 더빙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작품이 지금도 그렇게 인상에 남아 있어요. 이야 얘기 안 했더라 몰랐을 뻔했잖아. 뭐 우리는 전혀 그 몰랐어요. 맞아요. 영화 말고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 목소리도 서혜정 씨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114 안내 멘트 있잖아요. 문의하신 번호는 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데 이 목소리 맞으신가요? 네, 문의하신 번호는 맞아요. 7899에 123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정말 익숙한 목소리예요. 하하 그 목소리였어요. 네, 아마 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 전화하시면. 국민이라면 다 들어보죠. 그럼요. 어릴 때 꿈이 뭐였었어요? 혹시 성우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예, 성우도 꿈 중에 하나였었어요. 어릴 때는 뭐 병원에 가서 간호사 언니 보면 간호사가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뵈면 좋은 선생님 계시면 나도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데 선생님께서 너 이 다음에 성우 한번 해보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성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성우로서 잘할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그러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라디오 속에서 성우분들이 출연을 하면 유심히 듣고 따라해보고, 예, 그러면서 차츰차츰 꿈이 좁혀져서 성우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 1학년 때 성우 시험 합격 이후에 활동을 한 건데 그럼 졸업은요? 이제 1년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마치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겸하다 보니까 출석 일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결국 졸업은 못했어요. 학교를 다 다니긴 다녔는데 학점도 잘 못 받았고 근데 학교에서 그 롤러코스터 로 뭐 이렇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명예 졸업장을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네. 국문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럼요. 성우는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혜정 씨가 생각하기에는 성우가 되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재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특별히 재능이 뛰어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 기본적인 화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연기를 배워야 돼요. 예. 그 연기자거든요. 뭐 스컬리 역을 해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도 그렇고 라디오 드라마도 그렇고 연기를 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연기 수업을 따로 받아서 예, 연기를 배우면은 그러면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듣기로는 그 성우분들은 동물 소리, 곤충 소리 이런 것부터 연습한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그게? 애니메이션 보면 네. 뭐 그 톰과 제리만 봐도 고양이랑 쥐랑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예. 말을 하면서. 예. 내 머리도 다쳤다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동물들의 소리. 그러니까 쥐는 찍찍찍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찍찍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울잖아요. 예. 그럼 그 울음소리에 대사를 입히는 거죠. 나 너 잡으러 간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개는 멍멍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난 너랑 지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오. 예, 그런 동물의 소리에 이미지를 입혀서 만들어내기도 그럼 하고요. 곤충 소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녹음을 하러 갔는데 바퀴벌레 소리로 녹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바퀴벌레요? 예, 소리가 있나요? 벌레. 바퀴벌레 약 광고였어요. 네. 그래서 바퀴벌레 연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기어갈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난 바퀴다. 너 어디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와. 그러니까 연상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성우들은 목소리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전시회도 많이 다녀요. 그림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목소리로 표현을 해야 할 때 붉은색 그 샤갈 전시회에 갔을 때 붉은색이 나를 확 덮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그 느낌이 제 안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가 어느 역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007에서 본드걸 역을 했을 때 굉장히 섹시함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붉은색을 확 연상시키면서 나요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섹시함을 묻어내는 예, 그런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섹시한. 네. 다시 한 번만 더. 참 씨 네.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혜정 씨 사랑해요를. 꼭 그 말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목소리로. 전율이 오는 그 사람 느끼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죠. 탄성만. 아 진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내공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우분들은. 그래서 네. 조금 전성기도 늦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끊임없는 작업을 한 10년 이상 했을 때 어느 날 한 캐릭터를 맡아서 그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컬리를 맡은 것이 12년 만이에요.
네, 12년 만에 비로소 저의 목소리를 표현해내기 시작한 거죠. 서희정 선생님께서 꼽아주신 저희가 또 작품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베스트 3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바로 보여주세요. 엑스파이! 뭐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역시 스파이. 네.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피할 길을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도착하는 당사자인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그건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날 믿어요. 아니 금요일마다 TV 앞에서 엑스파일을 기다렸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는데 최근에 시즌 10이죠. 네. 이게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이게 더빙판으로 이제 방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요즘은 그 외화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 원어로 들으시는데 그 채널에서 정말 특별하게 엑스파일만큼은 더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더빙을 했어요. 엑스파일 더빙은 몇 년 만이었어요? 2002년에 9시즌 마지막 했으니까 14년 만이었죠. 2016년에 했으니까. 예. 그 이례적인 더빙판 방송이 실은 그 엑스파일 영화판이 흥행에 뭐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영화 상영을 2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한국 그 폭스사 관계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만큼은 더빙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 엑스파일의 주인공 역을 했던 성우분들의 인기가 굉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영화 상영을 하는데 한국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원어로 상영을 했는데 흥행을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걸로 그럼요. 기억을 하는 게 멀더 역이었죠. 이규하 선생님하고 서희정 선생님이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극이었는데도 뭔가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네. 연기하시면서 좀 이런 걸 담아내시기도 하셨나요? 지금은 수정이 됐는데요. 네. 네이버에 이규하 씨랑 저랑 부부로 돼 있었어요. 정말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너희 둘이 부부가 돼 있다. 이래서 서로 각자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부부로 돼 있어서 이제는 수정을 했죠. 그 정도로 왜 예전에 전원일기 할 때 최불암 선생님하고 김혜자 선생님하고 부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았듯이 아유, 장대나 좀 긁어줘. 아유, 제일 식당에서 나와서 박명잔 내 좀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아유, 그 집도. 이 엑스파일도 멀더랑 스컬리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커플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규하 씨랑 저랑 부부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그럼. 인터넷상에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는 전설이 된 얘기입니다만 매번 더빙을 할 때마다 완벽하게 스컬리 복장을 하고 녹음실에 나타났었다고요? 그 이제 연기 기법 중에 메소드 연기 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인물 속으로 빙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배우가 아니고 목소리로만 더빙을 하지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인물에 이제 몰입하기 위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장치죠. 모든 성우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극 중에 스컬리 역을 했던 그 질리언 앤더슨의 헤어스타일을 제가 고집했었고 지금도 그 헤어스타일이에요. 이 헤어스타일이. 그러니까 엑스파일 시작하면서부터 이 헤어스타일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물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장치예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뭐 엑스파일 말고도 정말 다양한 뭐 외화나 영화 더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화도 많이 했지만 애니메이션도 많이 했었어요. 이누야샤에서 금강역도 했었고 또 요즘 라이언킹 TV 그 채널로 시리즈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날라 역을 했었거든요. 날라. 엄마 사자요. 네. 예, 그런 역도 했었고
이영애 씨가 데뷔할 때 화장품 광고를 했었어요. 그때 이영애 씨도 데뷔할 무렵이었고 저도 성우로서 광고에 처음 입문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그 카피가 산소 같은 여자. 우와. 마모, 이건 브랜드 네임인데. 예. 우와. Moonlight lady, come along with me. 날마다 신선하게 산소 같은 여자. 목소리는 성대가 떨려서 나오는 음과 호흡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게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만으로 말을 하면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이게 이제 음만 가지고 하는 멘트거든요. 네. 그런데 호흡만 가지고 하면은 산소 같은 여자. 아. 이렇게 호흡만 가지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더니 또 그 광고가 대박이 났었죠. 대박. 이영애 씨가 이뻐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니 난 이영애 씨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네. 와. 제 목소리였어요. 공기 반 소리 반을 제대로 네. 실현을 하시는 것 같네요. 부부간에도 그 네. 마찬가지예요. 그 호흡으로 대화하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으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우. 뚱뚱하게 하면 안 되죠. 재미가 없지. 네. 호흡으로. 네. 요즘 사실 외화톱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죠? 네. 맛있겠어요. 아쉬워요. 그런데 다시 부활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여러 나라를 보면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택을 하면 화면 해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어를 보고 싶으면 원어 선택해서 보고 그리고 더빙판을 보고 싶으면 선택해서 더빙판을 듣고 더빙판을 보면 더빙판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 언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그대로 오리지널로 그 외국 문화를 그대로 접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또 자막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 배우의 표정이라던가 맞아, 아니면 그 맞아. 아름다운 장면이라던가 그런 걸 다 놓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빙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혜정 선생님께서 꼽아주신 내 인생의 작품 베스트 3 중 두 번째입니다. 볼까? 남녀 탐구 생활. 이 톤도 특이하고 표현도 재미있어서 들어보면은 꼭 한 번씩 따라 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올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신이 온몸에 빛을 내며 강림해요. 오 마이 갓. 여신이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요. 이 참 유진 씨도 잘할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서사를 한번 좀 받아보면 그럼 어때요? 어떻게 따라하면 될까요? 일정한 톤으로 한 톤으로 하는 거예요. 한 톤으로. 한 톤으로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멘트가 웃긴데요.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약간 스윗하게 돼가네. 예. 목소리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잘 안 됐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일정한 톤으로 기계음 같이 하지만 기계음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연상되어서도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다 뺀 상태에서 약간 시니컬한 감정을 10원어치만 넣어달라. 그러니까 코미디를 하게 되리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코미디 분야를 넓힌 또 그 계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한국말 서비스 제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 가도 그래요? 예, 이제 한국말 서비스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무슨 우아하고 이렇게 지적이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심각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가다가는 저기로 그냥 빠져버려서 안 되겠다 싶었대요. 좀 한번 뒤집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선택해서 코미디 프로에 이렇게 영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네. 유행할 때였는데 그 노래를 그 톤으로 하는 거였어요. 극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근데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 하면 밖에서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왜 절에서 듣던 소리 같기도 하고. 와. 네.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줬던 서혜정 씨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네. 남녀 탐구 생활. 자,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작품 베스트 3 마지막 작품은 뭘까요? 네. 먼저 세일러문. 세일러문. 이거 애니메이션 더빙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예, 세일러 마스. 예, 말씀드렸던. 세일러 여자들이 강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쟤들 또 왔잖아. 아무데나 꼭 낀다니까. 와, 세일러문 하면 정말 모두가 아는 명대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네.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애니메이션 목소리인데 어쩜 이렇게 또 금방 바뀌어서 하시는지. 아, 지금은 좀 어색해요. 저 세일러문 할 당시가 제가 15년 전, 20년 전, 예, 그쯤 되니까 그때만 해도 좀 영했었죠. 예, 근데 극 중의 인물들이 10대 소녀니까. 네. 예, 근데 물론 뭐 저희가 지금도 뭐 5살 아이도 하고 성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본인들도 TV에서 본인들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전율이 쫙 오고 그럽니까? 저희는 그 극 중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빙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하면서. 늘 불만이죠. 예,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대사 하나라도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다시 하고 싶어요. 저 성우가 아닌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그런 더빙 작업을 하신 적은 있죠? 그럼요. 그 겨울연가 그 배용준 씨 나왔던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극 중에서 배용준 씨 어머니 역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민영이 괜찮을 거예요. 난 이제 그만 가볼게요. 배용준 씨 역은 배용준 씨가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때 더빙하는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매일 배용준 씨랑 스튜디오 안에서 단둘이 한 2~3시간씩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랬었어요. 부러우시죠? 표정이 한껏 좋아지셨어요. 표정이 한껏 네, 좋아지셨는데. 그때 그 일본에서 팬분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막 진을 치고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었어요. 밀폐된 공간에. 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아니, 배우분들하고 더빙 연기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서로 배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배우분들은 더빙을 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세트까지 지어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동선 같은 거 다. 그런데 저희는 이 목소리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배용준 씨랑 더빙하면서 배용준 씨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배용준 씨는 그 목소리 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참 뿌듯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그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으니. 제가 평생 스튜디오 안에서만 일을 해서 직접 이렇게 그 관객분들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고 또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내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낭독회를 하려고요. 앞으로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뭐 있던 게 있을까요? 낭독회를 좀 많이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낭독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매체로 이렇게 이전이 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제가 한번 부활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낭독회를 마이크 없이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이크를 공간이 크면 마이크를 사용해야겠지만 그래서 직접 관객과 이렇게 만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4사람이 이렇게 보드를 놓고 낭독회를 하는데 그 연출가분들도 많이 시도를 했었대요. 의상도 입혀보고 동선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이 낭독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낭독은 오직 소리로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이 상상력을 자극할 때 두뇌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이 상상력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집중력도 높이고 상상력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낭독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한 책을 가족끼리 다 같이 낭독을 해서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아빠의 시각으로 본 얘기도 하고 엄마의 본 시각으로 본 얘기도 하고 또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얘기도 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화가 없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네. 없잖아요. 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데리고 가서 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어느 도서관에 갔을 때는 저는 당연히 나레이션을 엄마가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나레이션을 하고 엄마가 애역을 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바탕 즐거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 정말. 네. 어허. 오늘 좀 귀가 호강한 날이었어요. 맞아요. 서혜정 씨의 목소리 그 영혼의 울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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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자의 토크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